자, 다들 잘 예.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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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주고, 텐션 주고, 와, 그치, 텐션 좀 살려야지. 기운 없어, 기운 없어, 와. 자, 그러면 볼륨이라도. 춤이라도 출까요? 야, 마침 딱 적당하게 딱 반갑습니다. 이게 나오네. 자, 어떤 한 게 나와요? 주간의, 어? 자, 먼저 한 주간의 일상들을 조금 나누어 볼 음, 건데요. 자, 민영이 다리 아픈 건 좀 어때? 많이 호전됐습니다. 호전됐어? 일단은 첫날에는 어, 잠을 못 잘 정도였던 거거든요. 어, 어, 잠을 어, 못 잤어요, 실제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신체 리듬이 지금 좀 박살나 있는 상태인데, 어, 어. 그래도 지금은 통증은 많이 완화가 됐고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땅에 디딜 수 있을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아, 그래? 그, 뭐, 네, 다리 목발 정확하게 짚고 뭐, 땅에 디딜 수 있는 정도? 접질린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무리했대요. 아, 그냥 무리가, 간단하게 다리에 그냥 무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서, 뭐, 의사 선생님이 뼈나, 보시니까 좀 어, 부었네. 어. 뼈는 그런 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낫고 있고, 네, 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젊을 때부터.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냥 체력 관리가 아니라 체중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치, 체중 관리가 곧 체력 관리지. 체중 관리가 좀, 야, 나랑 체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 예, 이번 주부터 나랑 같이 이번 홈트 주 홈트 하자. 하셨습니까? 못했어. 뭐 일이 자꾸 생겨서 못했어. 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음, 다시 도전해야지. 원래 저 그렇죠. 지금 홈트 할 수 있을까요? 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낮고 발에 물이 안 가는 트레이닝을 좀 해야지. 하다못해 상체라도 그렇겠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요즘 유튜브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웬만하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죠. 음. 자, 이제 패스. 유라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라 하면은 저번 주부터죠. 그렇지. 뭐 저희가 했지? 끝났을 때부터. 네, 음, 일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일이 일도, 바빴다. 일도 음, 많고, 음, 과제도 갑자기 어, 많이 생겨가지고, 어, 어. 대학원. 아, 계약했지, 참, 그래. 네, 어, 그래서 계속 그거 발표 학기 준비하고 초인데도, 있어요. 발표 준비한다고. 어우, 하기야, 참,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구나. 음. 음. 나는 왜 안 바쁘지, 하나도? 아,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쁘셔서 운동 못 할 하셨어요. 일은 많고. 왜냐면 집에서 이제 혼자 사니까 진짜 나 혼자 산다거든. 그러니까 빨래 해야 되지, 밥 해 음, 먹어야 되지, 강아지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지, 또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지. 되게 그리고 이제, 바쁘죠. 어, 음,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주일 준비 이제 틈틈이 좀 해야 되지. 뭐 비록 찬양 인도지만 찬양 인도하는 거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또 그러고 지난주에 그래,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어우, 통째로 같이 돼 있는 걸 쓰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일을 음, 하려면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핸드폰이 하필이면 네 명의로 돼 그쵸, 있는 요즘은 거야. 웬만하면. 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부랴부랴 우리 음, 집사람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에서 핸드폰을 개설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임대폰으로 하려고 음, 그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그거 개통한 거 들고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야. 어, 안동이. 못 그래서, 찾고요? 어? 못 찾았어. GPS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 GPS 추적해 보니까 대구에 가 있더라고. 와, 어, 그러니까 누가 이제 훔쳐간 것 같대. 그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벌써 카페에다 팔렸네. 올려놨는데 팔린 게 아니라 버린 것 같대. 왜냐면 액정이랑 막 깨져 있는 상태거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까지도 저 GPS 추적해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음, 그냥 그거 한 것 같아. 그냥 버린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갑을 노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치. 근데 지갑에 든 게 음. 없었거든. 카드밖에. 그러니까 그냥 음,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금요일 날 핸드폰 개통하고 뭐 그다음에 분실 신고가 돼 버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개통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개통하는데 시간이 꽤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한 8시 이제 개통하고 핸드폰 받고 개통하고 하니까 출발이 한 8시 10분쯤 출발이 되더라고. 그래서 안동까지 2시간 또 열심히 또 달려서 갔다가 핸드폰 주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이 2시간 전부터 막 긴장하고 막 이것저것 분주하고 하니까 그래서 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못 내려오겠더라고. 그래서 자고 하룻밤 자고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왔지.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하고 그랬지. 노출 준비하고 음. 바쁘셨네요.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도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 지금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 하는데 가시죠. 이게 구독자도 구독자지만 일단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더니 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찾고 이제 좀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가지 이제 결론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유튜브가 너무 노잼이다. 아, 일단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끼고 있던 말인데, 그거. 노잼이다. 근데 내가 주로 다루는 컨텐츠 자체가 일단은 노잼일 수밖에 없는 컨텐츠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매니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썸네일 얘기가 나왔어. 썸네일이 너무 이렇게 좀 클릭하고 싶지 않게끔 이렇게 그런 썸네일이다. 클릭하기 쉽지 않은. 뭔가 클릭하고 싶은 그런 아.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썸네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훅 끌어다니기는 그런 맛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지금 그 썸네일을 좀 바꿨거든. 바꿔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하려고 이제 홈트 찍는 거라든지 그 어제 이제 먹방을 찍은 게 삼겹살 먹방을 찍은 게 그것 때문에 찍은 거야. 평상시 같으면 그냥 혼자서 그냥 먹고 말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위해서 또. 그렇지 일부러 또 이제 내 나름대로 기획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유알못이 요리 유튜브 따라하다가 폭망한 사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한번 봐봐봐. 나중에 봐. 너무 진짜 많았어요. 폭망했어 진짜. 시도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삼겹살 실패하기 힘든 음식인데. 시즈닝을 내가 잘못한 거야. 유튜브 보니까 그 요리하는 분 거 보니까 맛소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 후추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허브 솔트를 뿌린 거야. 허브 솔트를 뿌려놨더니 이 후추랑 허브 솔트가 불에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먹음직하고 괜찮았어. 이 정도 하면 비주얼은 괜찮다.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괜찮다. 했는데 안에가 덜 익은 거야. 한 절반 정도가 덜 익은 거야. 이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아니라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가 됐네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제 익힌 거지. 예. 다시 익혀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저는 나름 그렇게 먹을 만은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허브솔트랑 후추가 탄다. 허브 솔트는 왜냐면 이제 다른 것들이 들었죠. 허브하고 뭐 다른 깨 같은 것들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버리더라고. 알갱이가 좀 크죠. 그치. 그런 것들이 타버리니까 절대 맛소금만 뿌릴 것. 제발 유튜브 시킨 대로만 할 것. 그렇죠. 정량대로 해야 하는 게 일단 초보자들은 맞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유라는 요리 좀 하나? 저요? 좀 하죠. 역시. 유라가 하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사태가 좀 좋아지고 하면 캠핑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캠핑장. 저희가 안타깝게도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가 어. 하나는 전도사님 집들이고 하나는 유라 누나 집들이거든요. 아, 그렇지. 뭐 집들이 하면 되지. 좀 상태 좋아지면은. 상태 좋아지면. 안타깝게도 밀리고 그렇지. 일단 우리 집은 내가 요리를 서로 못하기 간의 요리 실력을 증명하기 우리 집은 내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집 만약에 집들이 하면 무조건 배달 음식이야. 치킨, 피자, 뭐 중국 요리.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 상관없을 수도 있죠. 유라야, 네? 유라야, 제 취소. 잘했다. 유라야, 잘한다는 거 헬프 취소해. 미.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 헬프미. 민영이 요리 좀 하나? 저요. 일단은 제 입에 맛있게는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괜찮네. 민영이를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 보인다는 느낌이지만 뭐 맛있으면 됐죠, 일단은 어쨌거나. 고기는 정성스럽게 굽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이었는데, 와우. 자, 자, 우리 설교 요약 제가 채팅방에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꿈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요셉을 자세히 살펴보면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을 담아둘 만한 인격과 성품이 없다. 꿈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잠잠할 지혜는 없다. 요셉을 꿈을 이룬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는 하나님의 몫이었다라고 이렇게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설교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좀 풀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 하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채색옷, 그죠? 자, 채색옷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죠, 그죠? 하나만 해도 된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네, 뭐 하나만 해도 되고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양식은 제한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채색옷에 대해서 한번 좀 떠오르는 우리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바로 그냥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유라는 지금 보니까 색동 저고리 그리고 설빔 특별한 날 입는 옷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영이는 사랑, 표현, 권한이라고 했고요. 저는 아름답지 못했던 옷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라 그 색동 저고리, 설빔, 특별한 날 입는 옷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처음에 채색옷 하면 뭔가 실제로 못 봤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이 시대 때 옷을. 그래서 뭔가 비슷한 걸 생각해봤는데 약간 색동 저고리 같은 느낌?
그 막 어린애들이 입는 그런 거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특별한 날 입는 옷일 것 같다. 그런 그냥 일단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적었어요. 웨딩 드레스? 갑자기요? 자기? 너무 웨딩 뜬금없었나? 드레스는 무채색이긴 하죠. 예. 너무 뜬금없었나? 자, 그러면 자, 색동적으로 설빔 특별한 날 입는 옷인데 우리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라가 색동적으로 설빔 특별한 날 입는 옷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채색 옷이 어. 그냥 본인만 입어서 또 특별했지 않았을까. 그죠. 본인만 입어서 특별했던,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민영이는 사랑, 표현,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은 채색옷이 저희가 막 알바를 해서 옷을 사 입듯이 사 입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당연히. 어린 나이였으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사랑을 했던 거고 또 설교에서도 그런 뭐랄까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많이 일단 보였었어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요셉이 편애의 대상이자 요셉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옷이 이제 사람의 뭐랄까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게 어릴 때 보던 요셉이랑 좀 많이 괴리감이 좀 생기긴 하는데 아마도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그리고 그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렇게 뭐랄까 형제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요셉도 좀 그거를 알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 난 이 정도 된다. 나 혼자 채색 옷을 입을 정도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보면서 좀 네. 얄미운 막내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로 좀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름답지 못했던 옷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채색 옷 아마 이뻤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코 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 편애했던 증거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했던 옷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아름답지 못했던 옷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이 투머치 토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투머치 토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다 적으셨나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영 형제는 거만, 과함, 말의 무게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고, 유라는 내가 형이라도 싫겠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요셉. 예, 저는 미성숙의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영, 거만, 과함, 말의 무게. 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 자체가 이제 그분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박찬호 씨한테서 나온 별명이잖아요. 너무 과하다. I was LA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 너무 길다라는 건데 이 투 자체가 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너무하다, 과하다라는 말이 생각난 게 이게 이제 요셉이 말이 많은 것만 있었으면 이런 표현이 안 붙었을 거예요. 그냥 수다쟁이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누가 들었을 때 뭔가 좀 화를 내는 게 오히려 당연할 정도 그런 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거만하다.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만한 이 말에 대해서 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 투머치 토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자, 그다음 유라는 내가 형이라도 싫겠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요셉. 혹시 동생들이 그런 적이 있어? 아니요, 없어. 없어. 네. 없는 뭐지? 점점점. 그냥 응? 뭔가 나보다 한참 아래 있고 막 동생인 애들이 음.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언니가 누나가 막 나한테 절하더라. 응. 그거 어쩌라고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굳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네. 근데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릴 때 이걸 들었을 때는 그냥 요셉이 뭐 틀린 말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사회생활도 해보고 좀 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크고 나니까 약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일단 했긴 했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그때 요셉이 17살인가? 그렇지, 그럴 때 17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알 텐데 너무 사랑받고 자랐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미성숙의 말이라고 적었는데 요셉이 막내잖아. 혹시 막내 민영 막내야? 맞습니다. 아, 맞이지. 유라도 맞이지. 이 막내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나는 선생님 막내세요? 막내거든. 막내 특징들을 잘 보세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막내 특징들을 보면은 거의 사실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생각난 그 말이 좀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걸음 없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미성숙함이 있지 않았었을까. 예, 이게 막내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까 또 민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릴 적부터 이렇게 편애를 그저 받아왔던 그러니까 다른 형들보다 아주 귀하게 이렇게 받아왔던 그것이 자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생각조차 아예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편하고 편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어떤 투머치 토크가 아니었을까. 예. 사실 이제 투머치 토크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투머치 토크는
사실은 기본적인 정의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죠, 그죠? 말이 그쵸.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서 유튜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가까이 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그죠? 전도사님이나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인들이라든지 뭐 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의사들도 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근데 투머치 토커이지만 이 내면적인 성숙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떤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죠? 어떤 진리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고자 할 때는 불가분하게 투머치 토커가 되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처럼 지금 내가 말이 많네 보니까, 그죠? 그렇게 투머치 토커가 될 수도 있지만 TMT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TMT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그냥 상황과 어떤 그런 남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그죠? 그런 어떤 내면의 성숙함이 없이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죠?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형제들의 분노. 자, 오늘은 이 지문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형제들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대로 우리 한번 또 기록해 봅시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라정은 심하다, 굳이라고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인 충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현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함 그리고 미성숙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심하다, 굳이. 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 때도 뭐 그랬겠지만 요즘에 또 막 누가 뭐 누구를 팔아넘겼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일단은 너무 심한데 저희 형제들이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너무 심하다. 그 굳이 저렇게 팔아넘겼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형제들이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유라 입장에서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살인 충동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올 처음에 내가 시기 질투 이렇게 적었다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살인 충동.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이 동생이 싫었던 거야. 그렇게 살인 충동이 일어날 만큼 동생이 싫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정말 싫었던 거야. 정말. 일단 동생이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다라는 그런 뭐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지 혼자 좋은 옷,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귀엽게 이쁜 짓을 지 혼자 독차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게 한두 번이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그리고 유독 또 요셉만 그랬다라면 또 괜찮았을 건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조차도 너무 티를 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지.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살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민영이는 정당함, 미성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중도가 되는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릴 때 막 어린이 성경 학교 같은 데에서 막 이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요셉한테 형제들이 너무했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 내가 형제였으면 와 버틴 게 용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럴 수도 있죠. 들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오히려 형제들이 대단하다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좀 이 형제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화날만 하다. 아무래도 성에서도 나온 것도 부분이겠지만 그런 일이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소스가 충분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형제들이 분노해야 될 소스가 비단 채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뭐 차별된 분노를 하고 요셉이 말이 평소에 그랬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언제나 많이 거론되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표현 방식이 틀려지면 이제 안 좋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하물며 좋은 일도 이렇게 되는데 안 좋은 일은 그게 더더욱 심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셉도 그만큼 미성숙했지만 형제들도 그만큼 미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요셉을 흔히 말해주는 혼내준다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요셉을 죽인다, 요셉을 팔아넘긴다 이 정도까지밖에 못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미성숙한 만큼 형제들도 미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보물찾기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 설교의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다. 유랑 생각이 깊어지네. 세대 시리즈 100개. 자,
자, 저는 작성을 했고요. 채팅창에 작성을 했고요. 천천히 생각해. 괜찮아. 하늘에 불내린 그 세 곡도 좀 드라마틱하다고 전 생각을 많이 해요. 세 곡? 그 제네레이션의 이름을 단 곡이 청광 그 제네레이션 시리즈? 지저스 제네레이션이 있고 미라클 제네레이션이 있고 마이티 제네레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주님의 세대가 된 아이들이 어떠한 기적을 느끼고 마이티해지기까지의 그런 느낌의 드라마. 야, 이 빈 시간을 이렇게 또 채워주네. 고맙다. 오디오 유튜버 해야 되나요? 오디오 채워야죠. 오디오. 야, 이 빈 오디오를 이렇게 또 채워주는구나. 역시.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니까 민영이는 기대 없이 주체의 능력 세공이라고 했고, 저는 옹기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과로를 했는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민영이부터 한번 봅시다. 기대 없이 주체의 능력 세공,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물찾기라는 게임 자체가 막 힌트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데나 뒤지는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를 보물을 찾는다고 해서 막 보물을 찾을 때 여기에 보물이 있다라고 확신해서 찾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생각 없고 기대 없이 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마구잡이로 보물이 있는지 그런 느낌으로 기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제가 두 번째 뭐 적었죠? 주체의 능력. 능력이었죠. 능력이었는데 그런 그 보물을 찾는 능력은 이제 그 주체, 보물을 찾고 있는 주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물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그 보물을 이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조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을 키워가는 과정은 보물 찾기의 과정보다는 해공의 과정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이아몬드 광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돌덩어리로 있으면 그냥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세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일 아름다운 광석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요셉도 지금은 탄소 덩어리지만 다이아몬드로 이제 깎여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게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줄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옹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옹기장이가 왜 그릇 만드는 사람, 그죠? 톡이랑 이제 흙을 가지고 그릇을 구워서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은 보면은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돈으로 받기 어려운 그런 그릇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나도 이게 귀한, 값진, 비싼 그런 그릇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들과 수많은 어떤 시간들을 그리고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그렇게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콕 집어서 그렇게 세우셨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성경 인물들이 보면은 그 인물이 있지만 그 주변의 인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유독 이제 그 인물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원 그 모습은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네. 만들어질 수 없는 그냥 유기물이 이렇게 손으로 빚어지고 그다음 불에 가해지고 하면서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 분명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만큼이나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옹기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옹기장이는 그 그릇이 빛나는 이유는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옹기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라고. 근데 왜 괄호를 해놨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네. 계속 딴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가 필기해 놓은 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땡땡 하나님의 목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단 저의 생각이 아니라서 가로를 했는데 저는 그냥 계속 들었던 생각이 왜 요셉만 동물일까? 약간 그런 생각. 그럼 나는 뭘까? 왜 요셉만 꼭 집으셨을까? 약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조건과 어떤 조건이나 어떤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나랑 이렇게 겹쳐서 오버레이 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는 나도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유독 선택해서 쓰셨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뭐냐면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상대적으로 빛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빛나 보였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들어서 쓰시는 건 맞지만, 근데 콕 들어서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렇게 요셉과 꼭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민영이를, 유라를, 저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역시 TMT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쭉 이제 나눴던 내용도 괜찮고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우리 말씀 요약된 거, 설교 요약된 거 다시 한 번 더 제가 채팅창에 띄워볼게요. 띄우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매번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자세히 살펴보면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TMT에다가 그죠? 그래서 꿈을 담을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꿈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셉의 꿈을 이룬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설교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보물찾기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5글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빠르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어루만지신, 그 다음에 유라는 이루시는 분, 저는 비전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민영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루만지심. 둘 중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는 이끄심대로였고 하나는 어루만지심이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더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끄신 대로라고 말을 하면 뭔가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어루만지심을 선택을 했는데 거의 성경에서 대부분의 인물이 말하는 골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막 좀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어릴 때 봤던 요셉은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요셉 막 나중에 돼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해 보이는 어릴 때에는 그런 이미지가 훨씬 강했는데 나이가 자라서 보니까 이게 뭐야 요셉이 이 정도였어? 라는 느낌보다 그런 느낌이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더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의 인물이더라도 어떤 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런 메시지를 요셉이라고 하는 어떠한 인물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과정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잊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루만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어루만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정성을 담아서 소중하게 만진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힘을 주고 막 이끄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서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게 많겠지만 하나님의 과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요셉처럼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 아닌가 라는 거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유라는 이루시는 분. 네, 저는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아까 전에 4번이 떠오르는 단어 쓰기 4번을 계속 딴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냥 요셉에만 요셉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계속 요셉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뭔가 많이 모자라 보이지만 그렇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요셉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내용이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비전 메이커라고 저는 적었어요. 비전 메이커.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비전 메이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꿈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죠? 그러면은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좀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또 되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가기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는 아닐지언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은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또 많은 그런 공급함들을 받았었고 그랬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분명히 있었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담아낼 만한 그런 그릇이 조금은 약했다라는 거. 즉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생각 없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그릇을 다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쏟아버렸다. 그래서 어쩌면은 말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리 TMT라 하더라도 정말 이 상대방에게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을까? 또 상대방이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잘 나타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꿈이 있죠,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그게 고민이죠. 그죠? 맞아. 네, 그게 고민인데 그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질문의 방법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질문의 방법들을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민영이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유라는 뭐 잘 하고 있지만 포인트는 삶의 자리에서 아까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계속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 24시간 중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1분 1초라도 허튼 시간을 좀 안 보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지금은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감당해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를 아예 컴퓨터에다 지금 녹화를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아마 용량이 커서 카톡방에는 분명 못 올릴 거고 유튜브에 제가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 불편하다 싶으면 비공개, 일부 공개 그게 돼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카톡 링크로만 볼 수 있는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고요.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들을 물론 보는 청년들도 있지만 안 보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러나 보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그 생각을 함께 이렇게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되게 이렇게 좋은 은혜로웠던 대화 내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좀 구하고요, 먼저.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항상 뭐라고? 다음 주부터 가면을 사와야겠어. 다음 주부터 가면을 사오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어떤 뭐 곰돌이 인형 같은 거 귀여운 걸로다가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복면 가왕에 나온 그런 마스크를 뭐 사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비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그렇습니다. 속에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몫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쉽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사라져서 마음껏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 사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모일 때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저의 한계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잘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빠이 하고 우리 또 이번 주는 우리 그 대면 예배 합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는 아, 그래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 하니까 대면 예배는 하는데 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몸이 불편하니까 이게 못 오겠거들랑 저기 뭐 앰뷸런스를 이렇게 타고 대면 예배는 하는데 그 거리 띄우기는 하죠. 거리 띄우기는 그대로 하죠. 거리는 이제 저번처럼 이렇게 자리가 그렇게 앉을 거니까 있기를 바라며.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광고하시기로는 어르신들은 왜냐면 이제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염려를 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어른들은 좀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청년들이랑 아니에요? 그다음에 만나세요? 그래서 아예 노인대학 이제 관련되신 분들은 아예 이제 그대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하시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 집사님들 자리가 되게 위주로 해서 여유롭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 자리 배치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주일날 우리 또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훈이한테 안부 전해주고 유라는. 네. 상훈이가 카톡 어저께 카톡을 해줘서 너무 반갑고 좋더라야. 그래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참석할 수 있기를. 네. 그래요. 안녕.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퇴근하겠습니다. 네. 나가기. 퇴근하겠습니다. 네.